폈어요. 그래.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작할 거야. 네, 쭉 한번 따라해봐. 오늘 2시간이잖아. 네,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보고. 네, 시작한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기설비 취급 요령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죠. 그죠? 그래서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편리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그 에너지 중에서 가장 고급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석탄을 떼 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를 발생시켜서 터빈을 돌리고 그 다음에 발전기를 돌려 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가 이제 생산되잖아요. 그 처음에 연료는 석탄이었지만 그 다음에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전기라 이거죠. 그런데 석탄은 매연을 엄청나게 많이 발생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기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최종적인 단계에서 우리는 이제 소비자로서의 전기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수많은 1차 에너지, 2차 에너지들이 전부 다 투입이 돼 가지고 최종적인 고급 에너지인 전기 에너지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 전기 에너지가 에디슨과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이제 테슬라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로 지금 대중화된 거예요. 에디슨은 직류 전기로 공급을 해가지고 전기를 대중화하겠다, 모든 인류가 쓰도록 하겠다 했고, 테슬라는 교류 전기를 모든 인류가 쓰도록 하겠다 해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을 한 거죠. 그래 최종적으로는 교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테슬라가 승리를 한 거죠. 잠깐만요. 네, 지금 수업 중인데 뭐 급한 일이에요? 네, 쌍방향 빨리 얘기해요. 네, 네, 네. 우리 그래가지고 전기가 대중화되는 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교류 전기예요. 사실은 이제 직류는 거의가 이제 범위가 많이 이제 국한돼 있고 우리가 쓰고 있는 집에서 쓰고 있는 가로등부터 시작해고 집의 형광등, LED 전등까지 전부 다 전기 에너지가 된 거죠. 이 공은 누구예요? 에디슨이 아니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교류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서부터 이것이 이제 표준화가 된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교류 전기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교류 전기가 좋은 거는 발전소에서 그죠? 발전소에서 발전을 한 전기를 그대로 승합해 가지고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변경을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 들어오고 우리 학교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모든 전기가 스마트 그리드라는 연결 체제를 이용해 가지고 정전 없이 안정적으로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기 품질이라는 것은 상당히 유명하고 좋다고 병평이 나 있어요. 여기서 전기 품질이 뭐냐면 정전이 되지 말아야 될 것, 전압의 변화가 적어야 될 것, 그 다음에 전류도 마찬가지겠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압 전류 중에서 또 중요한 전기 품질을 다루는 게 바로 헤르츠, 주파수 60Hz. 이 주파수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전기도 전압 중에서 전압, 전류, 주파수 이런 것들이 큰 변동이 없이 잘 유지되고 공급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블랙아웃이라 그래가지고 전기를 많이 쓸 때 대정전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중국이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중국도 한 60% 이상이 화력 발전에 의존한대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석탄을 개발해가지고 자기가 쓰고 있지만 품질이 좋은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서 이제 많은 분량의 석탄을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떼가지고 보일러를 끓이고 그 보일러를 끓여가지고 보일러에서 전기가 나오면 그걸로 터빈을 돌려서 터빈으로 이제 회전을 시켜서 발전기를 돌리는 그게 보는 대부분의 이제 화력 발전소예요. 이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원자력으로 핵분열을 이용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만드는 과열 전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린다는 의미에서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이나 구조는 다 똑같아요. 단지 석탄으로 열을 내느냐 원자력으로 열을 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품질 좋은 전기를 쓰고 있다는 것을 정평이 나 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전기를 씀에 있어 가지고 가장 안전한 전기를 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두 가지 이제 장치를 공부를 합니다.
기구라 그래도 되죠. 그죠? 전자부품이라 그래도. 휴저와 그 다음에 차단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휴저를 먼저 공부를 할게요. 이 휴저라는 것은 전기회로, 전기회로라는 것은 이제 폐회로라 그래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나가서 뭐 회로를 거쳐가지고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끊어지면 전기가 안 통하고 전기가 완전히 온전하게 연결돼야 되죠. 들어갈 때 나갈 때가 다. 이것을 폐회로라 그래요. 크로스드 서킷 회화이고 완전히 닫힌 회로라 그러죠. 우리가 용어를 쓰죠. 그죠? 수학 시간에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전기전자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열린 회로라는 건 뭐예요? 개방된 회로라는 것은 오픈 룹, 오픈 서킷 이렇게 보죠. 전부 다 뭐예요? 가다가 중간에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기가 안 통하는 거죠. 회로가 다 안 통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쓰다 보면 회로가 끊어진 거나 전선이 끊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것을 폐쇄된 회로가 아니고 개방된 회로. 이 개방된 회로를 만들 때는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전기나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그렇게. 예를 들어서 220V가 흘러야 되는데 갑자기 300V가 흘렀다. 왜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낙뢰가 떨어져 가지고 갑자기 전선을 타고 엄청나게 높은 고전압이 흐르고 따라서 전류도 흐르겠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집에서 보고 있는 TV나 냉장고 이런 데서 낙뢰를 맞아가지고 전압이 전기 흐를 때는 망가지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중간에서 휴즈가 딱 끊어지면서 녹아 끊어지면서 더 이상 전기가 안 오도록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그죠? 휴즈의 역할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면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소설이나 아니면 전쟁 영화 같은 거 보면 그죠? 자기 부대원들을 막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수류탄을 쭉 쏴들고 그냥 적진에 막 돌진해서 적을 방카를 기관총 진지를 부수고 그래 나중에 이제 우리 부대가 전부 다 승리할 수 있는 미끄럼이 되는 그런 희생을 하는 그런 들 보면 있잖아요. 휴전은 진짜 가상이에요. 그죠? 정말 자기가 녹아가지고 끊어져가지고 영원히 자기 수명을 다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기를 다 보고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교과서 243페이지에 나와 있는 휴저의 그림이에요. 그림 5-18을 보세요. 휴저가 오래돼 있죠? 가운데는 유리로 이렇게 둥글게 돼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양쪽에는 금속체로 해가지고 감싸게 돼 있고, 가운데 튜브 안에는, 유리 튜브 안에는 전선이 여러 연결돼 있고, 그것이 이제 뭐, 금방 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납, 아연, 알루미늄, 이런 경금속이죠, 그죠? 낮은 온도에서 녹는 그런 걸로 전선을 만들어가지고, 열이 나면 녹을 수 있고. 여기 바로,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상당히 좀 작죠, 그죠? 여기는 이제 쭉 폴더에 이제 꽂혀가지고 양쪽에 전선이 연결되도록 해요. 그게 이제 얘가 요거예요. 휴즈가 꽂힌 게 바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걸 보면 여러분들 잘 봐요. 가운데 휴즈가 있죠? 그 양쪽에 전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드라이버로 이렇게 두 개가 조이게 되어 있어요. 전선을 꽂고 조이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양쪽에 또 나가는 전선도 이렇게 드라이버로 조여가지고 두 개로 조이고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도록 되어 있고. 그럼 요거는 뭡니까? 휴저죠. 휴저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빠지죠, 그죠? 빠집니다. 이 휴저는 가상하게 자기가 희생해서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큰 뭐 공작기나 이런 것들을 회로가 망가지지 않도록 자기가 희생합니다. 그 자기는 생명을 다하고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나면 이제 이걸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뜻으로 가상한 역할을 해요. 자기를 희생해서 소를 희생해서 대를 살리는 그런 휴즈가 가운데 보면 유리 가운데 보면 가는 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황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바로 재질이 뭐라고? 납, 아연, 알루미늄 같이 아주 낮은 온도에서 녹는 온도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내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운데 구멍이 두 개가 있죠? 요 뒤로 보면 가운데 구멍이 있죠? 보면 두 개 보이죠? 요거는 단자함에 나사못으로 이렇게 이것을 휴저 홀더를 고정하는 거예요. 여기 두 개를 이렇게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은 우리 전자기기나 이런 보면 보통은 휴저가 한 개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한 개가 여기는 이제 두 개가 되어 있죠, 그죠? 전선은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따로따로 기계를 가지고 두 개의 선을 따로따로 공유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의 전선을 다 같이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직류인 경우에도 쓰고 교류인 경우에도 이렇게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휴저예요. 그래, 휴저의 특성은 일회용이다. 생명은 유한하다. 한 번의 생명, 그죠? 짧고 굵게 살다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고 가는 게, 자기를 희생하고 가는 게 바로 휴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휴저는 일단은 값이 싸다. 그래서 쓰고 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얘기하는 드로우웨이죠, 그죠? 우리 기계과 학생들은 뭐예요? 선반이나 이런 실습할 때 보면 공구 있죠, 그죠? 강체를 깎는 공구, 바이트라 그러죠, 그죠? 옛날 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샹크라 그래가지고 쇠에 이렇게 몸치에다가 육면치에다가 그냥 황동나무로 떼어가지고, 그죠? 가스 용접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앞면 여유가 윗면 경사각에 다 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선반에 장착해가지고 쇠를 깎았죠. 공작물을 깎았는데 요새는 안 그렇죠, 그죠? 샹크는 다 가공돼 나왔고 거기다가 그냥 팁만 딱 넣어가지고 렌치로 조이기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다 망가지고 나면 다 따르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이트만 꺼내가지고 버리는 거죠, 그죠? 그걸 스로우웨이라고 그래요. 일회용이죠. 그래, 이런 것들이 좀 더 세상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런 둥근 형태의 튜브 안에 들어가 있는 휴지가 일반적인 거예요. 왜? 외부하고 이제 이렇게 접촉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끊어지고 안전하게 또 주변에 불꽃이 튀지 않죠? 그래, 나중에 큰 사고를 이루지 않도록 이렇게 튜브 안에, 유리 튜브 안에 이렇게 밀봉되어 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휴지가 초창기 우리 이제 나라에 전기가 막 110볼트에서 220볼트로 이제 전국이 다 통일되면서부터 집집마다 이제 두꺼비 집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두꺼비 집 안에 보면 나무로 된, 판으로 된 휴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양쪽에 여러 고리가 양쪽에 걸려 있었죠. 튜브로 이렇게 해가지고 판판하게 나판으로 되어 있는 게 휴지가 있어요. 그럼 상당히 좀 위험했죠, 그죠? 근데 요새는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 휴지는 이렇게 작아요, 그죠? 그러면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 휴지의 금속 부분이 있죠. 금속 부분에 보면 볼트와 그 다음에 전류, 암페어까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몇 볼트, 몇 암페어까지 쓰세요 하는 게 딱 나와 있어요. 이걸 보고 나서 이렇게 그걸 사다가 끼우면 되는 거예요. 이건 작은 전압과 전류를 감당하기 위해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큰 전압 같은 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22,900볼트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전신주에서 우리 학교 변전실로 들어옵니다. 그럼 22,900볼트가 들어오면 그중에 그것을 380볼트하고 220볼트로 낮춰가지고, 그죠? 그걸 강압이라 그러죠, 그죠? 낮춰가지고 시습장에도 보내고 엘리베이터도 보내고 그 다음에 교무실에도 보내고, 지금 여기 선생님이 있는 여기에 용접 연구실 여기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형광등 그 다음에 난방기까지 다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 노트북에 들어온 전기도 다 그렇게 220볼트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전기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380볼트는 동력용으로 쓰고 220볼트는 그냥 가정용, 그 다음에 학교 사무용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 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쓸 때 이것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여러분 책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봐요. 저압용과 고압용 휴지라 그래가지고 이제 소개가 되고 있어요. 표를 봅니다. 몇 미터, 교과서 몇 밑에 30A 이하, 30A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이 죽어요. 만약 감전되면, 이 정도 되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가 30A의 2배의 전류가 흐를 때는 2분 내로 이것이 끊어져야 된다. 2분 내로. 즉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거는 즉시 끊어지는 거죠,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저압용 휴지를 얘기한다. 근데 30에서 60A, 60에서 100A 정도는 6분 내로 끊어져야 된다. 6분 내로. 과전류가 흐를 때 6분 내로 딱 끊어져 가지고 기계를 보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고압용은 어떻게 됩니까? 120분. 2시간 정도. 그래서 용단 시간이 필요합니다. 용단이 뭐예요? 한자지만 참 어렵죠, 그죠? 용단. 녹아서 끊어지는 시간. 이것을 용단이라고 합니다. 용단. 그래서 또 보면 그 밑에 있는 거 전류로 2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고 120분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고압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냐?
기계가 버틸 수 있는 거죠. 그죠? 기계가 완전히 망가지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계가. 그래서 맷집이라고 그러죠. 그걸. 우리가 저 뭐야 기계 용어는 뭐야? 인성이죠. 인성. 맷집, 인성. 그리고 외부의 충격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으면서도 2분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그럼 그 안에는 이제 끊어져야 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휴저입니다. 물론 가정용은 요새 휴저를 안 씁니다. 요거는 전부 다 싸고 그 다음에 영구적인 절단을 해주기 위해서 각각의 전자제품마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휴지 찾으려면 있어요, 없어요? 현관 물고 들어가고 우리 선생님 얘기했는데 현관 옆에 보면 단자함이 있다는데 열어볼까? 아무것도 없어요. 휴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요새는 이게 전부 다 도체됐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차단기로 다 바뀌었어요. 왜? 차단기가 더 예민하거든요. 그죠? 이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각각의 전자제품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얘는 선생님이 이걸 하나 가져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집에서 쓰는 믹서기입니다. 가정용 믹서기. 220V죠. 요 위에가 이제 칼날이 있고 그죠? 이게 컴퓨터 그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믹서기 본체입니다. 본체. 이렇게 생겼죠 그죠? 누르면 돌아가거든요. 이 안에도 휴지 같은 것들이 다 들어있고 요거 하나 자체가 이제 전기가 과실료가 흘렀을 때 이제 전체가 타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 보호하기 위해서 전자제품 한 개 한 개마다 이런 휴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가 여기 딱 끊어지면 전자제품 전체가 타버리거나 망가지기 전에 이걸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휴지의 역할은 뭐예요? 회로나 전자기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요? 아니에요. 사람을 보호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차단기예요. 사람과 기기를 다 보호할 수 있는 게 차단기가 역할이 있고 그건 더 예민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휴지를 쓰는 거는 기계를 전자제품이나 각각의 기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휴지가? 없어요. 아시겠죠? 아까 30A라고 그랬잖아요. 30A? 사람이 죽고도 몇 번 죽을 전류예요. 어마어마한 치명적인 전류예요. 여기 가지고 2분 안에 끊어져야 된다. 사람 다 죽고 없어요. 이건 그게 기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공작기계, 그죠? 선반 밀링, 용접기 이런 것들 다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 건축가 같은 경우는 좀 더 전동 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목공용 기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이런 것, 다 그런 것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전자가 같은 경우는 그게 크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그런데 전기전자를 쓰다 보면 여러분들 전기 시스템 할 때 보면 밑에 어마어마한 크게 대용량 모터나 동력 기계들 많잖아요. 그죠?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 휴저의 용량은 뭡니까? 휴저의 용도는 뭐야? 일회용이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고 자기가 죽음으로 해가지고 전체 기기를 살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가상한 그런 부품이다. 이렇게 그 휴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기계도 다 나중에 타버리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화재가 날 수 있고 그래서 큰 재해를 일으킬 수 있다. 사고와 재해가 어떤 차이가 있죠? 사고는 그냥 이벤트일 뿐이야. 일이 일어날 것 뿐이고 거기에 이제 사람이 다치거나 그 다음에 물건이 망가져가지고 물적, 인적 손해가 생기면 그게 재해라 그러죠. 우리가 번개 꽝 치면 그걸 재해라 그럽니까? 아니죠. 그 사건이죠. 그죠? 이벤트죠. 근데 번개에 맞아가지고 아니 전기가 번쩍해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났는데 그게 스파크 일어났으면 일어난 거죠. 근데 그게 스파크가 가스와 연동돼가지고 폭발했다. 그러면 가스 폭발이 참 위험한 겁니다. 그죠? 위험한 거예요. 그래 어느 공간에 공기 중에 어느 정도 가스 농도가 있을 때 그게 어떻게 스위치나 이런 데서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전체 폭탄이 일어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원자폭탄보다도 강력한 폭탄은 수소폭탄이라고 그러죠. 그죠? 수소폭탄 제일 셉니다. 폭발력이.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낮은 게 원자폭탄이라고 그러죠. 원자폭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략무기라고 그러죠. 그보다 이제 더 낮은 게 재래식 폭탄이죠. 이제 화약을 터뜨리는 폭탄이죠. 근데 이제 재래식 폭탄, 이제 화약을 이용한 이제 대형 폭탄이죠. 그죠? 그런 폭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요.
원자폭탄 것이 대규모의 큰 지역을 영향을 주는 거라. 그런데 원자폭탄과 화약으로 이전 대부분 대형 폭탄 사이에 중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폭탄이 있습니다. 그게 기화폭탄입니다. 저 넓은 지역을 그럼 아무리 많은 화약을 쏴가지고 떨어뜨려도 그보다도 더 큰 폭발력을 이루는 게 원자폭탄이 버금가진 않지만 기화폭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화입니다. 기화. 말 그대로 공기에다가 기름이나 타는 물건들을 가스를 뿌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인동에 빙빙 돌아다니는 공기 중에 상인동, 우리가 살고 있는 상인동 상공에다가 연료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이 연료가 전부 다 공기하고 섞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냥 연료반 공기반입니다. 이 상인동 하늘이 전부 다. 미사일이나 비행기가 실어 와가지고 공중에서 터뜨리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뿜 터뜨리면 다 섞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공기하고 그 다음에 연료가 다 그냥 섞여가지고 에어로졸 같은 상태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가스 같은 경우에는 공기하고 가스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점화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하늘이 거대한 폭탄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폭탄이 전부 다 360도 다 퍼지면서 땅으로 탁 퍼지면서 그냥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기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은 질식해서 죽고 모든 건물들은 그냥 충격파에서 전부 다 그냥 잔디 깎듯이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화폭탄이에요. 그리고 원자폭탄은 강하지만 그보다 더 낮은 단계가 기화폭탄. 그보다 더 낮은 단계가 이제 대용량의 화약을 쓰는 폭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다. 그래서 재해를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해서 휴전은 자기를 희생해서 영구적으로 이제 자기는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죠? 완전히 그리고 수명을 다하지만 그도 기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중요한 안전장치이다. 그렇죠? 자, 다음 장 봅니다. 누전 차단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그랬죠. 누전 차단기는 퓨즈보다도 더 예민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죠, 그죠? 0.3mA, 0.3mA에서 얘가 작동해요. 0.3mA 정도만 전류가 누설이 됐다 그러면 자기가 딱 끊어져요. 몇 초 만에? 0.03초. 100분의 3초 만에 딱 끊어져 버려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과 기계를 보호하기. 그래, 휴전은 1분, 2분 이렇게 기다렸다가 끊어지죠, 그죠? 녹을 시간을 기다렸다 끊어져. 글쎄 무슨 일이 나, 기계가 탈수돼 있죠. 그런데 이 차단기는 안 그렇습니다. 0.3mA. 0.3mA 같으면 손으로 잘 느낄 그게 없어요. 0.1, 0.1, 0.2 정도면 손으로 찌리찌리찌리 할 정도 이렇게. 그것도 약간 손께 물기가 있을 경우는 느낄 정도예요. 그죠? 그럴 정도의 아주 작은 전류가 누설이 됐을 때 그것을 합니다. 그래 자기가 100분의 3초 만에 딱 끊어야 전기를 딱 끊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면 현관에 보면 딱 그 차단기가 들어있어요. 이거죠. 이게 들어있다 이거죠. 그래 이 여기서 전기가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죠. 그죠? 두 개가 있죠. 그죠? 두 개. 그리고 나사로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까 휴즈처럼 여기 하나 조이고 여기 하나 조이고 그 다음에 이 전선을 꽂아가 이거 하면 됩니다. 이 가운데 있는 거는 나사못 박아가지고 단자함에 이렇게 고정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가운데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냉장고, TV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테스터예요. 테스터. 요것이 차단기가 잘 작동되나 안 됐다는 미리 누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누전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딱 하면 얘가 이렇게 딱 떨어져요. 전기가 끊어져요. 이게 차단기. 자,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서 연결돼 가지고 전기가 위에서 들어와요. 전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220V 들어와 가지고 여기로 나가는데 0.3mA가 딱 전기가 누전됐다는 걸 얘가 감지하면 딱 떨어져요. 몇 초 동안에 떨어져요, 이게? 100분의 3초 만에 딱 떨어져 버려요. 하는 시간에 그냥 딱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안전해, 이게. 그래서 집에 화재도 보호하고, TV, 냉장고, 세탁기도 다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학교 같으면 뭐야? CNC 선반 밀린 그 거대한 공작 기계들, 몇 억짜리들 그냥 그것들 다 보호해 주죠. 여기 같으면 용접기, 그죠? 막
200A 미만을 쓰잖아요, 우리가. 아까 몇 mA? 0.3mA. 10분의 3A. 이렇게 작은 걸 감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120, 기본이 120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죽으면 정말 수천만 명이 죽을 수도 있는 전류 아닙니까? 그게. 그런 거 우리가 쓰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게 바로, 220V에 쓰고 있는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집에서 볼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장에서 쓸 수 있는 건 뭐예요?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거예요. 많이 크기도 틀릴 뿐더러 엄청나게 크죠. 그죠? 요건 두 가닥선을 쓰는 단상 220V라고 그래요. 두 가닥선 쓴다 그래서 단상이라는 것은 선이, 요게 한 개란 얘기죠. 그죠? 사이클이 한 개란 얘기죠. 상이라는. 삼상이라는 것은 선이 3개란 나와요. 파형이 3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120도 간격을 두고 발전기가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요. 이거는 한 개의 선이 나옵니다. 한 개의 선, 한 개의 파형만 이루어진다. 그래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파이 3 하면 뭐예요? 3파이 하면 한 개, 두 개, 세 개란 뜻이에요. 삼상이란 뜻이에요. 우리 여기서 이제 기계과 학생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전기전자과 학생들은 3파이 하면 당연히 삼상 세가닥 전선의 삼상이다. 왜? 발전소에서 120도의 간격을 가지고 코일이 있고 거기서 돌다 보니까 3개의 파형이 나오는 위상차를 가지는 전기이다. 그러니까 파이 3이다. 이렇게 외우잖아요. 우리는 파이를 어떻게 외워요? 지름이죠. 지름. 그냥 제로의 지름이죠. 그래 파이 3.2 하면 어떻게 돼? 용접봉 두께가 용접 심선의 두께가 3.2mm인 3.2파이 용접, 4파이 용접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분 밀링 할 때 파이 20 하면 직경이 20mm인 가공된 공작물, 그죠? 강철 지름이 20mm 해서 파이 2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파이의 개념이 달라요. 기계과에서는 파이는 다이아메타 지름이고 전기전자과에서는 지름이 아니라 삼상전기를 얘기해요. 파이 3, 삼상전기를 얘기해요.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삼상전기라 그랬어요. 삼상전기가 여기에 물리고 나사로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구멍 뻥 뚫린 거 있죠? 관통된 거 2개가 있습니다. 봐요. 보입니까? 보이죠? 요 가운데 2개. 요거는 아까 단자함에 나사로 이렇게 나사로 고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요게 삼상 선이 전력선이 380V가 여기로 들어오죠? 들어오고 여기로 나갑니다. 여기로 나갑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죠? 이렇게 작동이 될 거예요. 녹색이죠, 그죠? 보이죠? 녹색. 어디 갔어? 이렇게 됐군요. 자, 이렇게 온 상태예요. 전기가 통하죠,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누전이 됐어요. 그럼 얘가 감지할 거 아니에요. 내려와요. 쫙 내려와. 이렇게 안 내려와요. 이거는. 다시 얘기해요. 요거는 이렇게 내려오죠. 완전히 밑으로. 이걸 토글이라 그래. 토글. 토글이 뭐냐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이걸 토글 스위치라 그래. 스위치도 이렇게 찍겠다 이런 거. 이걸 토글 스위치라 그러는데 얘는 올라가는 거하고 내려가는 거 딱 2개밖에 없죠. 그죠? 그런데 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자, 요래 정상적으로 전기가 통하다가 전기가 통하고 있죠. 온 상태 전기가 통하고 있다가 누전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가운데까지만 딱 내려와 스톱합니다. 이렇게 스톱합니다. 그래 나중에 이제 뭐가 문제지 하고 다시 이제 전기가 끊어진 상태에 이게 전기가 끊어진 상태에서 다시 만약에 믹서기가 문제가 있었구나, 아니면 뭐 CNC 선반에 문제가 있었구나, 아니면 용접기가 문제가 있었네. 그래 용접기가 이제 문제가 있으면 380V 볼트가 투입되는 용접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조사해서 고칩니다. 그래 정상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기를 올려야 되잖아. 이 상태에서 전기가 안 올라가니까 이럴 때는 완전히 손으로 내려줍니다. 수동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오프 상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전기가 통하게 하려면 위로 올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된 상태에서 이대로 되면 그대로 올라가고 전기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줘야지 전기가 샥 통한다 이거죠. 이거하고는 틀려요. 단상 220V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삼상 380V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는, 집에서는 이걸 많이 보죠. 학교에 여러분들 실장에 가면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습하다가 나갔네? 전기가 나갔네? 와 하고 좋아할 게 아니라 왜 나갔는가? 딱 여기 보면 단자함을 딱 열면 이게 이 상태가 되어버렸다. 아니 중간 정도 이렇게 나와 있다. 이래서 전기가 차단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이상이 없다. 그럴 땐 내렸다가 이렇게 올리면 이제 기기가 왱 하고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서 실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3파이 알겠죠? 3파이 차단기 3상 이렇게. 그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학교 시습장에 수없이 많은데 한번 실제로 우리 학교 시습장에 있는 것들을 한번 그 다음에 우리 각 시설에 전기 시설이 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실제로 봤습니까? 대부분 학생들은 못 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학교 실장에 있는 걸 보여주려고 합니다. 잠깐 화면을 공유시켜서 보겠습니다. 자, 요거예요. 아까 처음에 보여준 게 이거죠, 그죠? 메뉴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3상이라 그랬죠, 그죠? 3상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봐요. 하나, 둘, 셋. 여기 3상 380V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뭐냐면 RST라는 거예요. RST. 여기 바로 발전소에서 오는 거예요. 발전소에 오는 선. 그러면 중간에 변전소에서 요 선을 하나를 중성선이라고 하고 뉴트럴이라고 되고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여기 제로예요. 전압이. 중성선이라는 걸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4개의 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성선을 기준해서 요거와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봐요. 아까 처음에 봤던 거 요거고 제일 큰 거죠, 그죠? 나중에 이제 중간에 있는 보여줬던 게 작은 것들하고 까만 것들이 아까 가정에 있는 거네요. 가정에 있는 거 선 2개짜리들 선이에요. 봐요. 선 2개짜리들 나가죠, 그럼? 이렇게 선 2개짜리 220V들이 이렇게 나간다. 그럼 이런 것들은 선을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380V하고 220V를 각각의 선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면 여기에서 선택해서 380V를 뽑아 나가고 여기에서 220V를 뽑아 나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중성선이라는 게 있죠. 요거. 여기 중성선이 제일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중성선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거하고 이거 2개를 뽑아 나가는 게 바로 220V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단자함입니다. 이렇게 캐비넷 단자함을 열면 벽마다 이런 게 다 있어요. 우리 실습장들이 전부 다 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우리 막 어마어마하게 큰 것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우리 실습하는 데서는 이렇게 작은 것만 있고 공간 이제 5층 같은 데 크게 올라가 보면 이거 한 몇 배가 되는 중성선도 있죠. 자, 잘 봤죠? 실제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크거나 작거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인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이 가장 큰 중요한 겁니다. 이건 각각의 기계에 따라 다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전기가 들어오는 길목에 그죠? 딱 달아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봐요. 수도관을 한번 봐요. 상수도 사업소에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죠. 수도 계량기를 통해서 우리 집 각각의 화장실로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주방으로도 갑니다. 중간에 파이프가 새면 어떻게 돼요? 계량기는 계속 돌아가는데 우리는 밸브를 다 잠가면 해도 물이 중간에 새 나가면 안 되죠, 그죠? 큰일 나죠, 그죠?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선을 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믹서기에 들어갔어. 그래 다시 또 나와야 되는데 믹서기에 들어간 전기가 중간에 새버리는 거야. 그럼 들어간 전기하고 나온 전기가 틀리잖아요. 이럴 때 얘가 감지를 하는 거예요. 그 누설 전기라는 게 리퀴지 그 얘기가 바로 누설 전기라는 뜻이에요. 일렉트릭 리퀴지. 전기가 샌다는 얘기죠. 수도관에 물이 수도관 파이프로 딱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구멍이 나가지고 새버리면 땅속으로 새 나간다 이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논리. 전기가 새진 말아야 되죠. 전선을 따라서 쭉 가가지고 그래서 아까 폐회로라 그랬잖아. 돌아야 돼 전기가.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중간에 샜다. 전자기기에 들어가가지고 뭐 발열이 되든 뭐 일을 하든 다 소모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그게 나중에 새버리니까 문제예요. 그것을 잡아내가지고 왜? 새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샜어요. 전기가 들어갔는데 일로 들어가가지고 샜어요. 이게 알루미늄 케이스예요. 알루미늄에 전기가 통하네. 자, 작업을 합니다. 자, 전기를 작업하고 왔는데 손이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딱 감전돼. 내가 죽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럴 때 누설 전기가 있으면 이것을 감지해서
얘가 잡아낸다는 얘기죠. 얼마나 중요한 부품이에요. 그죠?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아까 휴전은 뭐라 그랬어요? 전자제품을 보호해준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거는 전자제품과 사람을 100분의 3초에, 그죠? 딱 감지를 해가지고 전기를 딱 끌어준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해서 휴즈, 그 다음에 차단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또 접지 설비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질문 있으면 질문해봐요. 자,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 계속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다음 시간에 봐요.